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부터 보시면 A1에서 G1까지죠. 그 다음에 경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체. 그리고 은근 이런 실수 잘하세요. 시험장 가셔서 굴림하고 굴림체하고 다르죠. 네. 그래서 급하게 보시다가 굴림을 굴림체로 할 때도 있고 굴림체를 굴림으로 할 때도 있고 그런 거 꼭 한 번씩 더 체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크기는 18에 그 다음에 굵게, 여기는 특별한 거는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A3에서 G3까지 영역은 셀 스타일이죠. 그래서 파랑 강조 몇이요? 1, 강조색 1번.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 그 다음에 C4에서 C12 영역은 표시 형식을 쉼표 스타일. 그래서 C4에서 C12는 쉼표 스타일 하시면 되고요. F4에서 F12는 여기 위에 보시면 퍼센트 있죠. 백분율. 그래서 백분율 스타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4에서 D12는 여기 뒤에다가 뭐 붙이래요? 원 붙이래요. 그러면 여기 가서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가서 샵콤마 샵샵0 하고 뒤에다가 뭐라고만 치세요? 원. 그 다음에 F5 셀 가서 메모 삽입 하시고, 그 다음에 우수 지점, 그 다음에 또 우클릭 하시고 메모 표시하시고 테두리에서 우클릭해서 메모 서식 가셔서 맞춤 가서 무슨 크기요? 자동 크기. 그 다음에 확인. 그리고 혹시 저처럼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하시다 보면은 그때는 여기에서 밑에 있는 엔터만 뭐 해주시면 되죠? 지워주면 되죠. 지우는 거 항상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A3부터 G12까지 모든 테두리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끝.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기본 작업 3번은 고급 필터죠. 그래서 고급 필터 할 때는 조건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A17에서 B18 범위 내에다가 넣는데 인사고과, 기본 작업 3번 가셔서 인사고과, 그래서 인사고과가 A17 여기에다가 인사고과 치시고 크거나 같다 몇이요? 20. 그리고 뭐뭐 면서면은 AND라 그랬어요. 그래서 같은 라인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여 비율이 여기 옆에다가 하시고 몇 이상이요? 7%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냐? A 몇에다가 하래요? 20. 여기 클릭하시고 데이터 가서 잠시만요. 이거 가끔씩 이럴 때 있어요. 그러면 다른 장소에 복사하고 여기 가서 범위는 꼭 다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다 붙어 있잖아요. 연속되어 있으면은 그때는 범위를 꼭 따로 잡아주시고 조건 범위 잡고,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어디세요? A 20. 그 다음에 확인. 그래서 이렇게 확인만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계산작업 1번은 과목별 80점대인 학생 순위간 카운트 if s죠. 근데 왜 if s냐면은 80점대면은 80점부터 몇 점까지죠? 82점까지죠. 그래서 우리 요번에 요게 세 번째인가 푸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 if s 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가 요 점수가 몇보다 크거나 같다? 8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점수가
여기는 F4 누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옆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요 점수가 몇보다 작다? 90보다 작다. 아니면 89보다 작거나 뭐하다? 같다. 네, 그래도 답은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 뒤에다가 뭐 붙이래요? 네, 명 붙이래요. 명 붙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 잘못하면 또 못 누를 확률이 있어요. F4. 네, 여기는 고정시키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옆으로 가야 되니까. 네. 고정은 F4는 뭐 할 때요? 움직이면 안 될 때. 근데 지금은 움직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빠른 5명.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왜 라지를 안 쓰고 스몰을 썼죠? 네, 자유형이나 달리기나 이런 거는 먼저 들어온 사람이 몇 등이에요? 1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를 쓰시면 안 돼요? 네, 라지를 쓰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여기 당연히 스몰로 되어 있죠. 왜냐면 이런 수영이라던가 달리기라던가 이런 거는 낮은 사람이 1등이잖아요. 그 다음에 스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요거 찍고 그 다음에 스몰보다 뭐 해야 되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네, 작거나 같다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스몰 잡으시고 요 스몰인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 F4 꼭 누르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몇 등이요? 네, 5등. 네, 그럼 5를 치면은 요 안에서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갖고 오죠? 5번째. 네, 그 다음에 닫고 요게 맞으면 무슨 진출이요? 결승 진출. 이게 아니면 뭐요? 공백. 그래서 결승 진출이 몇 명 나와야 돼요? 5명.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크거나 같다가 아니에요. 네, 만약에 이게 점수면은 크거나 같다거든요. 근데 작거나 같은 이유는 수영이라던가 달리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낮은 사람이 몇 등이니까 1등이니까 그런 것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표 3번. 표 3은 는 무슨 룩업이요? 브이룩업. 그래서 조견표의 의미, 직업 코드가 1이면은 1, 학생. 2이면은 뭐요? 군인. 3이면은 뭐요? 그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시죠.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일단은, 브이룩업 레프트랑 무슨 함수 쓰래요? 밸류 함수 쓰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왜 브이룩업 써야 되죠? 이게 뭐 되어 있으니까? 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슨 룩업이요? 브이룩업 쓰시고요. 그 다음에 무슨 함수 갖고 와야 되죠? 레프트. 그래서 LB 레프트.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몇 글자 갖고 올 거예요? 왼쪽에서? 왼쪽에 몇 자리? 한 자리. 이거 하나만 갖고 오면 되죠. 그래서 한 자리 잡으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한 자리가 1이면은 뭐라고요? 학생. 그거는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 3번이죠? 표 3.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여기 두 번째가 뭐 넣는 거죠? 테이블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 테이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갖고 오려고 하는 건, 잠시만요. 모드스라고 되어 있죠? 잠시만요. 브이룩업하고, 레프트하고 모드스래요. 밸류드스래요. 여기 밸류가 들어가야 돼요. 레프트 앞에. 왜냐면, 밸류 함수가 뭐냐면, 요거는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레프트, 라이트, 미드는 문자로 갖고 온다 그랬어요. 뭘로 갖고 온다고요? 문자. 그거를 숫자로 바꾸는 게 여기 밸류 치면 이렇게 떠요. 문자열을 뭘로 바꾼다고요? 숫자로. 그래서 여기 앞에가 밸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다 하고 이렇게 가로 닫으면 돼요. 그러니까 밸류를 지금 쓰는 이유는 뭐냐면 레프트로 갖고 오면 뭐가 된다고요? 문자가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만약에 밸류를 빼고 하잖아요. 밸류를 빼고 하시면 이렇게 돼요. 두 번째 거 갖고 올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근사치예요, 정확히예요? 네, 정확히예요. 네. 여기 F4. 네. 그 다음에 정확히니까 몇 번이요? 네, 페이스.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떠요. 낙값이.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는 1, 2, 3, 4, 5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레프트로 갖고 오는 함수는 1, 2, 3, 4, 5는 맞는데 숫자가 아니고 뭘로 본다고요? 문자로 봐요. 그래서 요 앞에다가 뭐를 넣어 주셔야 돼요? 밸류를. 그래서 밸류를 넣는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밸류가 들어가면 문자를 뭘로 본다고요? 숫자로 봐요. 그래서 요거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밸류 함수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그래서 밸류를 넣어주는 이유는 숫자를, 문자를 뭘로 만들기 위해서 숫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는 좀 알고 계시냐면 미드, 그 다음에 레프트, 그 다음에 뭐요? 라이트. 요 함수는 우리가 인식하는 게 뭘로 인식한다고요? 텍스트로 인식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텍스트가 아니고 뭐죠? 숫자죠? 그래서 밸류를 요 앞에다 넣어주는 이유는 그 문자를 뭘로 만들기 위해서? 숫자. 근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가 해본 적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한 번 더 해보세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days하고 today. days 함수가 뭐 하는 함수냐면 두 개의 날짜를 계산하는 함수예요. 네, 날짜에서 날짜를. 근데 언제부터 계산하래요? 오늘부터 계산하래요.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는 days. 네, 그래서 days를 치시면 이렇게 끝나는 날로부터 어느 날까지? 시작하는 날까지. 그래서 끝나는 날이 뭐죠? today죠, 오늘. 네, 그래서 오늘이 끝나는 날이고, 그리고 today 함수는 가로만 닫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작하는 날은 요 날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두 개의 뭐를 구하는 거예요? 차이 나는 날짜를 구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답지를 보시더라도 여기에 있는 날짜를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하는 날에 따라서 맨날 뭐 할 거죠?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함수만 보세요. 네, 여기 보면은 답이 다 달라요. 내일 하면은 오늘 하는 거에 날짜에 며칠이 플러스 될 거예요. 하루가 또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답을 보실 때 뭐 보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에 있는 요 날짜를 보시면 안 돼요. 숫자를. 네, 여기 위에 있는 뭐를 보세요? 함수. 왜냐면 today는 매일매일 뭐 하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과 근무 시간, if하고 뭐를 이용하래요? 썸을 이용하는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경고, 과다, 보통, 공백. 그러면은 몇 개 필요하죠? if가 3개 필요해요. 몇 개 필요하다고요? 3개. 그리고 당연히 한 다음에 옆에 칸에다가 뭐 하세요? 또 if s 갖고 또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는 if.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초과 근무 시간에 누적 합계. 요 초과 근무 시간 있죠. 그래서 합계니까 뭐예요? 썸. 그래서 썸을 하시고 여기 h 몇이요? 24부터 요게 좀 어렵습니다. 얘부터 더해야 되는데 여기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F4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라고요? F4 한번. 그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H24에서
그래서 여기부터 요 뒤에도 h 몇이어야 돼요? 24여야 돼요. 몇이어야 된다고요? 24. 왜냐면 이거는 합계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영철 요분에 더하기 그 다음에 근데 여기 처음은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요게 키포인트예요. 근데 대부분 이거 나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다 범위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요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H24부터 24인데 앞에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뭐를 잡아주셔야 돼요? F4 눌러서 범위 지정해서 잡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값이 몇이면은요? 150 이상이면 뭐라고요? 경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거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 넣어주시는데 두 번째는 150이 아니고 몇이죠? 100이죠. 그리고 경고가 아니고 뭐예요? 과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가 150이 아니고 몇이면은요? 30이면은 뭐라고요? 보통.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미만이면 뭐요? 공백.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 하시면은 보통 과다 그 다음에 뭐요? 경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어려워요. 요거 잡는 거. 누적 금액 잡는 게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적 금액 잡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1번부터 4번까지 꼭 뭐 하셔야 돼요? 맞춰야 돼요. 왜 그러냐면 5번은 시험장 갔을 때 기억이 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표가 5개가 아니고 4개인 이유가 간혹가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좀 못 풀 정도의 난이도로 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풀기 어려운 난이도로.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좀 난이도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거 만드는 거예요. 요 앞에 잠깐 보시면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거 만드는 거예요. 요 부분. 요거.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한 칸 내려갈 때마다 요 숫자도 어떻게 되죠? 바뀌죠. 그래서 24에다가 처음에는 여기만 범위 지정되는 거고 여기 25.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5에서 몇이요? 여기 12. 이런 식으로 누적 더하는 거 그거 좀 잘 봐주십시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시간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if s로 한번 그 옆에다 한번 또 만들어 보세요. if s로. 근데 이게 뜰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왜 뜨냐면 얘 때문에. 왜냐면 이런 식으로 평소에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죠. 그래서 이거 뜬다는 얘기는 프로그램에서 야 이거 범위가 이상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 뜨면 잘못된 거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는 특수 케이스라 답은 나오기 때문에 요건 요대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런 거 뜨면 안 돼요. 저거 뜨면은 범위가 좀 이상하다라고 컴퓨터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키포인트도 이거예요. if s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 잘 구해야 된다고요? sum. sum을 구하실 때 처음에 두 개를 잡아요. 잡고 요 앞에만 범위 지정해서 F4 누르시고 요 뒤에 있는 25를 몇으로 바꾸세요? 24. 왜냐면 하나 내려갈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요게 처음에 몇 이상이면은요 150 이상이면은 뭐다? 경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복사만 잘 뜨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썸만 복사 뜨시고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100이면은 뭐라고요? 과다. 그 다음에 또 붙여넣기 하고 세 번째는 30 이상이면 보통. 그 다음에 마지막을 잘 하셔야 돼요. 마지막은 30 뭐죠? 미만이죠. 그래서 미만 잡고 몇이요? 30. 그러면 뭐라고요? 마지막은 공개. 여기는 true로 잡으시면 안 돼요. true는 거기에 내용에 없을 때가 true예요. 근데 지금은 내용이 있잖아요. 몇 미만이라고. 그래서 그럴 때는 거기에 맞춰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 그리고 채우기 핸들 하면은 요게 뜰 수밖에 없어요. 여기. 처음하고 끝은 안 뜨는데, 나머지들은 사이에 좀 이상해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저게 틀렸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렇게 나올 때는 범위만 한 번씩 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좋은 시험이 되는 겁니다. 5번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분석 작업 1번은 저기 B18 가셔서 영지차 영지차의 이객.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밑에는 사슴녹용 이객.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홍삼정 이객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15는 순위 합계 이렇게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꿀 거 되도록이면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시작하는 게 고칠 때 좀 더 편합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에서 시나리오 관리자 잡을 때 추가할 때 여기를 다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라도 조금 더 편하게 하시려면은 미리 잡아놓고 뭐 하는 게 좋다고요? 시작하시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이름은 이객 증가. 그 다음에 영지는 1500, 사슴은 11,000, 그 다음에 홍삼은 3,500. 이렇게 맞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가 누르시고 두 번째는 이익의 뭐요? 감소. 그 다음에 처음에 800, 9,000원, 그 다음에 홍삼은 2,500원 확인. 그 다음에 요약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약 보고서는 누구 앞에요? 분석 작업 앞에. 그리고 이거 하실 때 주의사항이 딴 게 아니고, 저도 지금 오타 났는데, 이렇게 칠 때 있어요. 맞죠? 요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럴 때는 여기를 삭제를 해요. 날리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고치면 된다 그랬어요. 수식 가서 이름 관리자 가면 여기 제 거 틀린 거 있잖아요. 편집가 갖고 사슴녹용은 맞고 여기 영지 여기에서 영지차 이객으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뭐 하시면 돼요? 요거 다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는 날리고 뭐 하시라고요? 다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안 틀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다음에 요약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틀렸을 때는 다시만 눌러주시면 돼요. 거기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틀렸을 때 어떻게 하는 것도 좀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안 틀리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 다음에 분석 작업 2번은 피벗 테이블인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점. 뒷페이지 넘기면 뒷페이지에 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꼭 뒤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한 번씩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뒤에 거 안 보고 했다가 놓치는 경우들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프린트 되다 보면은 뒤에가 좀 빠지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눈으로 한 번씩 더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여기 가셔서 여기 삽입 가셔서 뭐요?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여기 범위 지정 맞게 되어 있나 보시고 기존 워크시트인데 기존 워크시트의 A의 몇이요? 20. 여기 밑에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넣으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넣으시면 되냐면 사원 이름은 어디요? 필터. 그 다음에 부서명은 행. 그 다음에 직급명은 열. 그 다음에 판매 금액하고 총수령액인데 합계면은 건드릴 필요 없어요. 여기 값에다 넣으면 무조건 뭘로 떠요? 기본값이 합계로 뜹니다. 근데 뭐 평균이라던가 개수라던가 이런 거 나왔을 때는 꼭 변경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는 행하고 열의 총합계는 표시하래요? 표시하지 말래요? 표시하지 말래요. 그러면 우클릭해서 여기 피벗 테이블 옵션 가셔서 요약 가서 요거 체크 뭐 하세요?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시면 개요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디자인 누르시면 여기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빨리 찾는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이 문제 나오면 어디에 있는지 저는 기억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직 헷갈리시는 거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판매 금액과 총수령액의 합계는 셀 서식을 이용하여 표시하래요. 그거 요렇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범위 지정 해도 되고 범위 지정 안 해도 돼요. 솔직히 지장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값필드 설정 가셔서 표시 형식 가셔서 숫자에 몇 단이요? 1000단위 구분기요. 그래서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를 2번 하셔야 돼요. 몇 번 해야 돼요? 2번. 여기 가서도 값필드 설정 가서 표시 가서 숫자 가서 1000단위. 이렇게 권장드리긴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범위 지정하고 여기에 뭐 있죠? 심표 스타일. 근데 이걸로 하면은 틀려요. 왜 그러냐면 얘는 회계로 걸려요. 근데 거기 지문에는 뭘로 하라고 되어 있죠? 숫자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요. 여기 표시 형식 가시면 숫자에 뭐요? 1000단위.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는 여기 가서 하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여기 표시 형식 가서 여기 숫자 가서 뭐요? 1000단위. 이렇게 해주는 게 원칙은 맞긴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기타 작업 매크로. 그래서 요거는 순서를 꼭 외우세요. 요거 하라고 나오면 여기 가서 값필드 설정 가서 표시 형식 가서 바꿔주는 거. 요건 좀 순서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그래서 매크로 1번은 도형이에요. 그래서 삽입 가서 도형 가셔서 직사각형 넣고 그 다음에 B11부터 C 어디까지요? 12까지. 그래서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합계 치시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데 누르고 매크로 기록 가서 합계 치고 거기 보시면 합계 뭘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sum. 그래서 sum 하시고 범위 잡고 엔터 치고 채우기 핸들하고 끝났으면 뭐요? 기록 중지. 그 다음에 우클릭 그 다음에 매크로 지정 합계하고 확인 눌렀을 때 뭐 안 뜨면 된다고요? 에러 안 뜨거나 아니면 0 안 뜨면 돼요. 0 뜨는 이유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렇게 누르고 시작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쓸데없는 데를 누르고 시작하셔야 0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추죠. 여기 삽입 가서 단추 누르시고 거기 보시면 E11부터 F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서식 치고 기록.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기록이에요. 확인이 아니고. 기록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저기 A3에서 F3 그 다음에 홈 가서 여기 가서 채우기 색은 무슨 색이요? 자주색. 그 다음에 글꼴 색은 무슨 색이요? 노란색. 이렇게 두 개 바꿔주시고 끝났으면은 기록 중지. 그 다음에 우클릭 텍스트 편집하셔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치세요? 서식. 끝. 그리고 눌렀을 때 못 뜨면 안 된다고요. 에러 뜨면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트. 컴퓨터 전공학과의 기말고사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하래요. 네. 그러면은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게 편합니다. 여기 가셔서 데이터 선택 가서 지금 여기 요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뭐 하셔도 돼요? 다시 하는 게 솔직히 저는 좀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뭐 추가 눌러서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무슨 과만 넣어야 돼요? 컴퓨터. 네. 그래서 여기 컴퓨터 잡고 여기 컴퓨터 잡고 여기 컴퓨터 잡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하고 무슨 고사요? 기말고사. 그럼 이렇게 컴퓨터 잡고 여기도 컴퓨터 잡고 여기도 컴퓨터만 잡고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 확인. 그러면 중간고사하고 무슨 고사 나오세요? 기말고사. 그래서 요거 잡는 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잡을 때 주의사항은 이렇게 잡았으면 요 옆에도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연결된 거 잡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연결된 걸 어떻게 잡으라고요? 한 번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 또 안 돼요. 여기는 이렇게 잡아놓고서 여기는 이렇게 하나씩 잡으면 이거 에러 떠요. 네, 엉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잡아주실 때 여기 앞에를 연속으로 잡았으면 여기도 어떻게 잡으라고요? 연속으로 한 번에 다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면은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되시는 분은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 넣으래요. 그래서 제목 넣고 뭐 요건 이제 하도 많이 해서 틀릴 확률은 차트 제목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있죠. 그래서 컴퓨터 전공의 성적 현황 치시고 그 다음에 홈에 가셔서 글꼴은 무슨 채요? 굴림체. 글꼴은 굴림체 놓고 그 다음에 글꼴 색은 자주색.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표준색에 뭐요? 노랑.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기자 요소에만 레이블 값을 넣으래요. 그래서 여기 두 번 누르시고 데이터 레이블 가셔서 안쪽 뭐요? 끝에. 그 다음에 여기도 클릭하고 두 번 눌러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안쪽 끝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클릭 하시고 축서식 누르시면 요 오른쪽에 요거 값이 뜹니다. 그래서 120을 몇으로 고쳐요? 100으로. 그리고 몇씩 차이 나죠? 10씩. 그리고 요거 건드릴 필요 없죠? 맞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트 영역. 여기 차트 영역 누르시고 페인트 톤 가서 제일 밑에 무슨 모서리요? 둥근 모서리. 그 다음에 효과 가셔서 그림자 가셔서 여기는 오프셋 무슨 쪽이에요? 아래쪽. 그러니까 요거 누르시면 안 돼요. 이건 오른쪽 아래예요. 얘는 무슨 쪽만 아래요? 아래쪽만. 그거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요? 예. 아이고 잠시만요. 테두리의 그림자 오프셋이요? 그거 여기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요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차트 영역 테두리의 그림자가 그냥 여기에서 넣어주시면 요 테두리에 나오거든요. 그림자가. 그래서 그 뜻이니까 테두리에서 찾으실 필요 없고 그림자 나오면 여기서 찾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 알고 계세요. 시험 보시다가 지금처럼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헷갈려 그러면 하던 대로 하세요. 네. 지금 거기 보면은 테두리의 그림자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러면 그냥
하던 대로 효과 가서 그림자 넣으시면 돼요. 이럴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늦게까지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1시 20분에 끝날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